예, 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번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닌가? 예,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본질인데요. 스트릿 상가로 많이 불리는 상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트릿 상가가 대체 어떤 상가들인가요? 예쁘게 생겼죠. 간판 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가 투자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배경은요. 경매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 주의하시라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 보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동의 이편한 테라스, 일단 테라스 하고 시작하네요. 간판빨 느낌 딱 오는 단어입니다. 자, 근린생활시설 1층 10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평짜리 상가를 3억 5,700만원에 감정한 게 경매에 나왔습니다. 참, 이 상가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편한 세상 테라스 광교 4단지 아파트라고 되어 있고요. 지도를 좀 축적을 키워서 보니까 세대수가 안 나오네요. 제가 다음 지도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지도에서 보니까 여러분 화면 왼쪽에 있는 여기 상가입니다. 여기. 동네는 어때요?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떨까? 또는 내 커피 전문점이 여기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 커피 전문점이 있고 그러면 정말 예쁘겠다. 또는 여기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 이 동네가 이렇게 예쁘니까 커피숍을 하면 참 같이 예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가 투자나 점포 창업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유효수요. 두 번째는 주동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서 절대적 유효수요는 259세대의 아파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 길 건너에 또 아파트가 있다라고 보이시겠지만 길 건너에는 광교 호반 하임 아파트는 또 이 아파트에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건너 아파트가 문 요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올 요인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저 끝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와서 이 물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제 블로그에다가 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스트릿 상가 이렇게 해서 써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릿 상가 선별법 이래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광명역에 있는 다른 스트릿 상가입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1층에 상가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이쪽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죠? A-1블록 연도형 상가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주거지 아파트들이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단지에 사람들 집이 없나? 이렇게 노숙자들이야? 왜 다 길에 나와 있어요? 그죠?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 단지 내 상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릿 상가들은 기본적으로 상가가 엄청 많다.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본질은 스트릿 상가라는 이름은 만들었지만 본질은 유효 수요만 따져본다면 인접한 아파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온다면 그렇다면 본질은 단지 아파트 상가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어서 보자면 이제 아까 경매가 났던 광교 신도시 내에 있는 인접한 다른 단지 내 상가가 아니고요. 스트릿 상가인데 보시면 여기 240세대의 광교 이게 에일리넨 떨인가 하는 아파트 상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기 240세대인데 스트릿 상가를 이렇게 쭈르륵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간판빨 되게 좋죠. 그러니까 예쁘게 생겼죠. 그죠? 그러나 여기는 입지가 조금 다른 게 원천 저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호수공원을 끼고요.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산책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원을 잘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살 빼러 온 사람들이 뭐예요? 한 바퀴 뛰고 살이 빠지면 여기서 치킨을 먹으면서 빠진 살을 닭살로 채워 넣는 곳이죠.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저희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호수공원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호수공원에 뭐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 운동하러 오시는 분 등등등 해서 뭐 또 가족 단위로 시간 보내러 오시는 분들 해서 여기 이제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는 것이죠. 다시요, 스트릿 상가를 이용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경매 물건이 요 위에 이 편한 지금 화면상에 이 편한 여기 테라스 여기 상가인데 여기도 구리다라고 제가 아마 어느 글인가 썼을 겁니다. 뒤에도 이런 게 들어오다니 했는데 저는 이 물건도 나쁘다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게 뒤에 이거도 나쁜데 뒤에 나쁜 거 또 들어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 경매 물건 다시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320세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요거 나쁘다. 다시요. 320세대의 자기네들 말로는 스트릿 상가고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그래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나쁘다라고 한 게 여기거든요. 보시면 건물은 예쁘게 지어놨죠, 그죠? 예쁘게 쭉 지어놨는데, 자, 상가 투자의 본질로 들어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은 단지 내 상가들, 또는 예쁘게 지어놓은 스트릿 상가들, 좋습니다. 다 예쁘게 지어놓은 테라스 상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어찌되었건 본질은 뭐예요? 해당 아파트 단지 말고는 여기는 이용하러 올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광교 호수공원에 있었던 것처럼 호수공원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이용하러 올 요인이 없다는 거죠. 즉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 있는 상가를 이용하러 올 요인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그 옛날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보자면 2012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 상가 분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주차가 이렇게 막 돼 있는 거 보니까 요때 갓 입주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되니까 예, 우리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모르겠네.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은행인지 우리은행 자동화 코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은행이 들어왔네요. 여기도 은행이고 여기도 은행이고 요 은행 철문이 있는 거 보니까 은행 지점이 이렇게 길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뭐 자동화 코너뿐만 아니라 은행 지점이 있는 건데 예. 이런 입지는 은행도 자동화되어서 자동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홀랑 다 나갔네, 그죠? 은행도 나가고 이 끝에 편의점 하나 남아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뭐 영업이 잘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잘 안 되지 않을까. 여기 축산 있는데 고기살은 몇 명이나 올려나 모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낭비입니다. 이런 단지 내 상가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는 이런 스트릿 상가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좋은 이름을 붙이고 예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배경은 뭘까요? 예,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또는 상가나 거리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건물을 만들어서 조감도를 멋있게 만드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가를 분양받고 또는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까지 생각한다면 세대수에 비해서 적정한 상가 공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경매 물건처럼요 200 몇십 세대, 200 한 60세대 정도의 단지 내 상가에 특히 이제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길로 올라가서 등산로가 이쪽에 많이 발달했다면 그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는요 이게 등산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뭐 제가 뭐 이 지역을 가본 것도 아니고 근처는 가봤지만 여기 막아놨습니다. 그죠? 등산로는 아닌 것 같고 왜 막아놨지? 근데 또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 이 길이 등산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럼 이 길을 다닐 사람이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광교의 에일린의 뜰 단지 내 상가는 어떻습니까? 준인접한 아파트 사람들이 오게끔 호수라는 요인 때문에 인접한 아파트 사람들 오게끔 그러니까 기능이 단지 내 상가가 아니라 근린 상가 기능을 했었죠. 이 상가도 마찬가지로요. 이 길이 등산로라든지 뭐 그런 다른 이런 요인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온다면 그러면 이 신도시 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된다면 그때는 이 해당 단지가 아니라 이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상가로서 가치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재까지 보이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상가는 스트릿 상가 또는 테라스 상가 그렇게 예쁜 이름 붙일 필요 없이 본질은 아파트 260세대의 단지 내 상가 그리고 별로 장사할 게 없는 상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릿 상가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칼럼을 써버렸죠. 그죠? 이 칼럼을 쓴 게 2016년도 2016년 6월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이야기인데 2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옳았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대단한 성견지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상가를 보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여다보자면 유효 수요가 누군가만 보자면 이런 상가는 투자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